인류는 예술과 과학의 꼭지점에서 카오스적 생성과 소멸을 수용하며 질서와 조화로 성장하는 것을 우주의 근본 법칙으로 삶을 영위해왔다. 과학은 창조의 섭리를 인간이 이해하는 방법으로 다양하게 규명하고 표현해왔으며 존재하는 모든 것의 법칙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을 과학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양자역학의 출발이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예술이 삶 자체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조형 언어로 표현하는데 근간을 둔다면 최근 양자역학의 에너지도 그와 유사한 목적성이 있다. 그러므로 물리학에서 바라본 변화된 환경은 나의 작품을 해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된다. 예술의 운동량을 조형 언어로 표현할 때 경험하는 것들은 우연, 확률, 위치, 속도, 불확실성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속성을 은유와 붕괴로 일어난 정신적 에너지를 통해 작품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예술의 운동량에는 점, 선, 면, 행동, 개념, 사물, 색 등의 엔트로피적 특성을 철학적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에 접근하려고 했다. 원자핵의 발견은 물질 구조에 대한 이해와 탐구의 변화를 가져왔고 물질의 핵심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인류가 과학과 예술을 바라보는 철학적 접근의 동기가 되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전자 같은 입자가 파동과 입자의 행동을 모두 나타낼 수 있는 파동입자 이중성 개념을 표현하고 있으며 과학에서 말하는 융합 및 분열과 같은 에너지의 반응은 예술과 철학에서도 응용되며 또한 우주 공간에서 발견되는 핵과 원소들의 독특한 결합이 작품의 바탕이 되고 있다. 코어1의 내용적 의미는 물질의 기본 구성 요소에 대한 통찰과 핵의 움직임을 조형 언어로 표현함에 있어 에너지의 운동량을 시각적인 관점으로 조명하고 양자 물리학의 변화를 예술로 이해하고 변화된 인식으로 작품에 대한 철학적 사고를 확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 전자가 원자핵 주위의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이동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전자들은 일반적인 물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궤도 사이의 공간을 거치지 않고 순간적으로 이동한다. 즉 하나의 궤도에서 사라졌다가 갑자기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을 양자 도약이라고 부른다. 도약을 철학적 접근으로 설명하면 도노, 즉 도노의 도는 문득, 호련이라는 뜻으로 간격이 없는 지극히 짧은 시간을 나타낸다. 따라서 도노란 어떠한 점진적인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단번에 도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코어2의 결함 없는 완전한 진리에서 표현되는 황금빛 메탈의 사람 모양은 도약의 표상으로 구현되고 있다. 그리고 핵의 텅 비어있는 곳도 실제로는 비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공간은 미묘하고 강한 에너지로 꽉 차 있어서 무한한 에너지의 효력이 비어있지만 가득 차 있는 진공묘유의 핵을 결함 없는 완전한 진리, 공으로 코어2에서 표현하고 있다. 물질의 변화는 확률이 높아지는 상태, 즉 엔트로피가 커지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이것은 퀀텀 카오스1의 빛과 어둠을 해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된다. 빛과 어둠이라는 두 개념이 각각의 단일한 입자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존하고 있으며 이것을 카오스의 운동에너지로 표현된다. 카오스에서 보여지는 빛과 어둠이 혼재된 바탕 위에 하나의 입자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의 운동량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과정을 조명하고 있다. 이러한 카오스적 내면의 세계를 드러내기 위해 먹이라는 물성과 메탈이 사용되었다. 퀀텀 카오스1의 내용적 의미는 불확정성에 대하여 설명된 양자의 얽힘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과 사물이 공존하는 과정을 카오스적 움직임으로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고전 물리학은 결정론적이다.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그것이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지만 양자 물리학은 확률론적이다. 특정 물체가 어떻게 변할지 결코 확실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 불확정성 원리이다. 퀀텀 카오스2의 중앙 부분은 순환을 표현하고 있다. 삶과 죽음도 동전의 양면성처럼 하나로 얽혀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죽음의 확실성으로부터 생명 탄생의 과정을 카오스적 생성과 소멸을 통해 새로운 탄생 과정을 표현하고자 했으며 퀀텀 카오스2에서 보여지는 여백의 의미는 퀀텀 카오스적 운동량을 조형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작품에 사용된 메탈의 물성은 빛과 어둠의 원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이탈과 변화로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확실성의 파괴를 조형 언어인 점과 선, 즉 의입자와 파동을 통해 빛과 어둠의 순환을 설명하고 있다. 퀀텀 카오스 3에서 보여주는 내용적 접근은 메탈이라는 빛의 물성을 이용한 새로운 탄생과 죽음이라는 존재의 확실성이 소멸되고 탄생과 죽음이 둘이 아닌 하나의 우주로 순환되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다. 퀀텀 카오스 3에는 혼재된 에너지를 변화와 수용으로 확실성과 고정값을 파괴하고 어둠에서 증폭되는 운동량의 에너지가 순환의 질서로 변화를 생성시킨다. 변화로 생성된 에너지는 고정값이 아니라 움직이는 값으로 양자역학의 시각적 표현이 된다. 이 그림은 빛과 어둠이 함께 존재하는 카오스적 에너지를 자연의 섭리로서 창조에 대한 운동량을 표현하고 있다. 이 창조의 에너지는 음양의 움직임이 우주 섭리의 구조와 양자 중첩 상태를 근간으로 설명하고 있다. 물질은 복잡한 카오스적 생성과 소멸에서 입자와 파동으로 다시 살아나듯이 예술에 있어서도 점과 파동은 조형의 운동량으로 승화되어 작품에 이입된다. 따라서 양자물리학이 붕괴와 융합으로 탄생할 엔트로피적 운동량이 입자와 파동을 함유하고 있는 것처럼 예술의 운동량도 이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물질은 전체와 부분의 연결성으로 이원성의 중첩이 상호작용하여 하나의 관계와 사건을 만들어가는 양자장의 지혜를 이 그림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보이는 메탈이라는 빛의 물성이 입자와 파동을 오어엔드라는 주제로 설명된다. 입자는 동시에 둘이나 그 이상의 장소에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장소에 위치하는 물질은 입자로 나타났다가 파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한다. 이것을 오어엔드로 설명하고 있다. 파동과 입자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관찰이나 측정 행위이다. 측정하거나 관찰되지 않으면 전자는 파동처럼 움직인다. 실험을 통해 그것을 관찰하는 순간 그 파동은 붕괴하여 특정한 입자로 변의 위치를 점한다. 따라서 파동으로 나타나는 전자나 광자는 특정한 장소를 점하지 않고 확률의 장으로 존재한다. 5. 엔드의 내용적 의미를 양자물리학에서 바라보면 이 원론이 소멸되고 모든 사물들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얽혀 있음을 5. 엔드로 설명하고 있다. 인연과 중첩은 특정 지역에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국소성의 성질을 가지며 시간과 공간을 넘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양자 물리학의 중첩 현상이다. 인연과 중첩의 내용적 의미는 인이라는 것은 결과를 도출하는 직접적이고 내재적인 원인을 말하며 연은 결과를 조성하는 간접적이고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을 말한다. 하얀 여백의 표현은 변화와 움직이는 에너지의 운동량을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푸른 바탕의 사람 형상은 인연중첩, 즉 중첩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인연성이다. 여기에는 시간과 은유가 내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은유 속에서 중첩의 연결성은 상호작용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하는 것을 그림에서 표현하고 있다. 인연과 중첩의 철학적 접근은 마음이 곧 물질이며 의식이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현실이 되는 연기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양자물리학에서 바라본 얽힘은 두 부분계가 공간적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함께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서로 간의 정보나 에너지 등의 교환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둘은 서로 얽혀 있고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양자 얽힘이란 모든 물질은 공간과 시간이 제한된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연결성을 조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양자에서 얽힘, 상호작용,
연결성은 양자 물리학의 발전을 앞당기고 고전 물리학적 관점을 뛰어넘어 확률로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불확실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했으며 붕괴와 어둠의 불안함에서 좌절하지 않고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이로움으로 발전할 수 있게 했다. 자비로운 얽힘의 제목은 얽힘의 상관관계를 통해 발전적 인간관계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멀시 앤 인탱글먼에서 보여지는 꽃의 에너지에는 입자로 표현된 무수한 점들이 주변을 감싸고 있다. 아랫부분 파동성의 의미는 생명의 근원을 표현하고 줄기로 표현된 부분은 연결성, 전달, 얽힘을 상징한다. 이것은 입자와 파동을 오어엔드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자비로운 얽힘, 즉 멀시 앤 인탱글먼의 주요 메시지이다. 본 작품의 내용적 의미는 양자 얽힘과 자비, 즉 멀시 앤 인탱글먼에서 설명하는 자비의 실천은 이타적 사고와 실천을 통한 성찰로 더불어 잘 살아가는 우리 인류의 정신적 바탕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분노와 끝없는 갈망으로 향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억제하고 타인에 대한 친절과 자비를 발달시킬 때 결국 인류는 이로움의 회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인류가 양자 얽힘의 원리와 입자와 파동의 원리를 이해한다면 종교보다 더 자비로울 것이며 철학보다 더 깊게 사고할 것이며 양자역학의 원리는 인류의 진정한 혁신으로 발전될 것이다. 인류가 살고 있는 세계의 기반은 시간과 공간이다. 하지만 양자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들이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이 시공간의 개념을 앞서고 있다. 이것을 비국소성이라 한다. 이 그림에서 내가 바라본 것은 맨드라미 꽃이다. 맨드라미 꽃은 수많은 관계들의 그물망과 상용하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응시하는 맨드라미는 본래 존재한다고 알고 있지만 원래 존재한다면 그 어떤 변화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작품에서 보여지는 입자와 파동은 전체와 부분들이 원인과 조건들로 얽힘의 환경을 나비의 움직임으로 구현하고 있다. 우리의 마음은 자의식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대상들을 개념적으로 명명된 모든 주관과 객관 속에서 독립된 존재로 투사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인류의 불행을 앞당길 수 있으며 따라서 양자 얽힘을 인식하지 못하면 대상에 대한 자비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의 감정이 대상을 만드는 관계의 하나라는 것이 이 그림의 내용적 설명이다. 얽힘과 자비의 의미는 인류가 독립된 존재로서 자신의 행복과 만족만을 생각하며 배타적 이기심으로 살아간다면 인류는 다른 이들을 염려할 수 없고 영원해야 한다는 갈망은 결국 멸망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는 데 있다. 그러므로 실제로 에고가 원하는 그 지속적 행복은 얽힘과 자비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타인의 안녕에 대해 염려할 때 성취된다고 생각한다. 결국 얽힘은 자비로운 마음의 세계가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작가의 생각이다. 이것은 양자물리학이 현 인류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커다란 혁신이며 과학과 종교와 철학의 공통된 메시지이다.